군중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비밀 코드? 여러분, 문득 왜 모두가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똑같은 노래를 듣고 똑같은 유행어를 쓰는지 궁금했던 적 없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오늘은 함께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대중심리에 대한 5가지 지식의 단계를 내려가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안다고 믿는 표면에서 시작하여 인간 마음의 가장 어둡고 매혹적인 깊이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한 가지 약속할게요. 이 여정이 끝나면 당신은 유행, 트렌드 또는 군중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려갈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1단계부터 시작해봅시다. 모두가 아는 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수능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고등학교 식당을 떠올려 보세요. 웃고 있는 그룹을 보고 다가가서 농담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함께 웃습니다. 당신이 위선자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룹의 수용을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 중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부족의 일원이 되는 것. 다음으로 수능의 사촌격인 사회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낯선 도시에서 저녁 먹을 곳을 찾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2개의 식당을 봅니다. 하나는 비어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시겠어요? 붐비는 곳이겠죠? 당신의 뇌가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곳에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들이 당신보다 더 잘 알 거야. 우리는 어떤 시리즈를 볼지부터 어디에 투자할지까지 결정을 내리는데 다른 사람들을 정신적인 지름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에 있던 우리 조상들을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의 부족 전체가 갑자기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이봐, 왜 도망치는 거지? 라고 묻기 위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도망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근처에 검치호가 있었을 테니까요. 조사하려고 머무른 자는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대중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종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그 공포는 우리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적 유산은 오늘날 매우 현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FOMO, 즉 놓칠까봐 두려움, Fear of Missing Out. 그것은 당신이 가지 못한 파티 사진을 볼 때 느끼는 그 불안감입니다. 한정판과 바이럴 트렌드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최신 유행하는 휴대폰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이 왜 그렇게 실제적이고 신체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본 것들, 수능, 사회적 증거, 우리의 생존 본능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할 때 우리가 내놓는 쉬운 설명입니다. 그것은 문제의 무엇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표면에서 보이는 것이라면 그 아래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비밀스러운 동력권은 무엇일까요? 이제 뛰어들 시간입니다. 2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가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능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울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1950년대에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배우 그룹과 함께 방에 넣고 2장의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선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하나는 크기가 다른 3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과제는 간단했습니다. 3선 중 어떤 것이 첫 번째 선과 같은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들은 의도적으로 틀린 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가자의 75%는 그룹에 동의하기 위해 적어도 한 번은 자신의 눈으로 본 증거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을 다시 쓸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따르는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이어진다. 정보적 사회 영향. 기술적인 용어처럼 들리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의 뇌가 무언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 하는 일입니다. 쇼핑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A 출구로 달려간다면 당신도 A 출구로 달려갑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룹의 지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뇌에 공장 오류가 작용합니다. 편승 효과 또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불리는 인지 편향입니다. 버그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인기 있는 것에 자동으로
좋아요를 누릅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대중을 따를 뿐만 아니라 대중이 커질수록 그들의 선택이 옳고 최고라고 더 많이 믿습니다. 그것은 악순환입니다. 인기는 품질에 대한 믿음을 낳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인기를 낳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인류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부족의 의식을 생각해 봅시다. 왜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며 함께 춤추고 노래했을까요? 신체적 동기화가 융합의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계가 사라지고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오늘날 수천 명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 콘서트에서나 당신의 팀이 골을 넣을 때 경기장에서 당신은 그 연결의 폭발을 느낍니다. 그것은 수천 년 된 의식의 같은 메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메커니즘은 왜 존재할까요? 그것들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소속감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거나 어리석어서 대중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립은 우리의 원시적인 뇌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메커니즘들은 우리를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공동체의 일부로 유지하기 위해 진화가 찾아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마지막 기어는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그것은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밈이라는 원래 아이디어입니다. 인터넷 밈은 잊으세요. 밈은 문화의 한 단위입니다. 생각, 멜로디, 유행, 바이러스처럼 뇌에서 뇌로 복제되고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쩌면 유행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잘 달라붙는 아이디어들이 우리 인간을 복제하고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기어들, 실험, 편향, 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시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힘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했다면 준비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진정한 혼돈이 되니까요. 3단계로 내려갈 시간입니다. 현실의 혼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큰 논란, 우리는 개인인가 아니면 집단인가? 한편으로는 특히 서구 문화에서는 사회적 압력에 맞서 싸우는 독립적인 사상가인 유일무이한 개인이라는 생각을 팔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문화와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며 그룹과 분리된 나라는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을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비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고독한 반항과 신화를 아시나요? 차고에 틀어박혀 모든 것을 혁신하는 아이디어를 들고 나오는 천재 말입니다. 글쎄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풀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신화입니다. 현실은 예술가부터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대한 혁신가들이 그들 이전의 수천 명의 사람들의 작업에 의존했으며 집단적인 대화 속에 몰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한 영웅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혼자서도 비범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머리를 깨뜨릴 역설이 있습니다. 혁신가의 역설. 멋지게 보이거나 돋보이려면 대중과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하고 사람들이 당신처럼 다르기 위해 당신을 모방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차이는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대중이 됩니다. 비수능주의자로 성공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새로운 수능적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끝없는 순환입니다.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든 마케팅과 광고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고립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소속감에 대한 우리의 욕구,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사용합니다. 질문은 윤리적인가? 이렇게 깊은 심리적 동기를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인위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설득일까? 아니면 조작일까?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심지어 군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19세기에는 귀스타브 르봉과 같은 사상가들이 대중을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괴물, 즉 개인의 지능을 무력화시키는 야수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군중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며 집단지성이 어떤 전문가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합니다. 같은 현상이 다른 시대의 악마로도 천재로도 비춰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조건의 핵심 딜레마로 우리를 이끈다. 우리는 평생 두 가지 상반된 힘 사이에 갇혀 삽니다.
한편으로는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특별해지고 싶은 절박한 욕망,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속되고 싶고 그룹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싶은 똑같이 절박한 욕구,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두 충동 사이의 전쟁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단계는 혼란스럽습니다. 집단 행동의 현실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명확한 답이 없는 논쟁,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신화,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역설들의 얽힘입니다. 진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지식인을 구분하는 세부 사항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4단계 전문가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구글에서 빨리 검색해서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르네 지라르의 모방이론입니다. 지라르는 급진적인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직접적으로 욕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합니다. 욕망은 당신과 대상 사이의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다른 사람, 모방의 대상, 그리고 대상 사이의 삼각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무엇이 바람직한지 배웁니다. 당신은 그 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위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경과학에 대해 잠시 이야기할 텐데 비유가 정말 멋지다고 약속합니다. 거울 뉴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것들을 당신 뇌의 와이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 웃는 것을 볼 때 이 뉴런들은 당신이 웃을 때 활성화될 영역과 동일한 당신의 뇌 영역에서 활성화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느끼도록 해줍니다. 그것들은 공감의 생물학적 하드웨어이며 군중 속에서 감정이 왜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룹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잊혀진 영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두가 위대한 사회학자들은 알지만 가브리엘 타르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9세기 말 타르드는 경쟁자들에게 가려졌던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서로 교차하는 거대한 모방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어부터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모방을 통해 전파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이 존재하기도 전에 아이디어가 어떻게 바이러스처럼 퍼지는지 생각한 절대적인 선구자였습니다. 이 분야의 진정한 숨은 설계자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반항적인 이론입니다. 그것은 복잡성 이론과 창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거대한 트렌드와 대중행동이 시작되기 위해 리더나 인플루언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들은 패턴처럼 자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새들의 무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왼쪽으로 라고 말하는 리더 새는 없습니다. 각 새는 옆에 있는 새와 부딪히지 마라와 대략 같은 방향으로 가라와 같은 매우 간단한 규칙을 따르고 이러한 단순한 상호작용에서 복잡하고 아름다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유행도 마찬가지로 지휘자 없이 아래에서 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직관에 반하는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확산에 대한 연구는 어떤 트렌드가 바이럴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슈퍼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이 다리 역할을 하여 그렇지 않으면 고립되었을 작은 친구 그룹들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친구 중 항상 모든 것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를 폭발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문턱 모델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각 사람이 유행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숫자, 즉 문턱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혁신가들은 문턱이 0 또는 1로 혼자서도 시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5명이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0명이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명이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트렌드는 유명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문턱을 활성화시키는 연쇄 반응, 즉 폭포 현상이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혁신가들의 아이디어, 패턴의 출현, 그리고 사회적 증거를 하나의 우아한 설명으로 통합합니다. 이 정도의 세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풍부하고 더 복잡하며 궁극적으로 더 진실된 세상의 시야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현실의 미세한 질감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려진 것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개척지를 향해 그 너머를 감히 볼 용기가 있나요? 이제 추측할 시간입니다. 5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를 내다봅시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모방 문턱과 편향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알고리즘이 전례 없는 규모로 우리를 조작하기 위해 맞춤형 트렌드를 만들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집단적 경험, 디지털 의뢰가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의 실제 정체성과 벌집 아바타 사이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가상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과학이 답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욕망, 믿음, 심지어 가장 내밀한 감정까지 사회적 전염, 즉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에 의해 그렇게나 형성된다면 과연 진정한 나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자이크,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메아리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끝나고 당신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것은 당신의 머리를 날려버릴 수 있는 철학적 함의로 이어집니다. 만약 의식이 순전히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개별 의식이 언어, 문화, 우리가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작동하는 일종의 벌집 의식, 즉 종의 집단 의식에 대한 접근 단말기, 즉 노드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진정한 사고하는 유기체는 당신이 아니라 인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세포일 뿐입니다. 대중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전세계적인 팬데믹과 같은 문제들은 집단 행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협력적인 행동의 전 세계적인 폭포 현상을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넣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숙달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숙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큰 아이디어를 남깁니다.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합쳐져 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자는 분자를 형성하고, 분자는 세포를 형성하고, 세포는 유기체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그룹, 사회, 그리고 이제 상호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우리의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단지 심리적인 특이성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의 반영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중을 따를 때 우리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주의 바로 그 직물에 짜여진 조직 패턴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5단계에 걸친 우리의 하강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식당에서 우주의 끝까지 여행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관점으로 전체 그림을 숙고할 시간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어울리기 위해 따랐습니다. 그것은 수능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세요. 우리의 집단 행동이 우주를 조직하는 근본적인 법칙들의 메아리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심리학에서 우주 물리학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유행하는 운동화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의식의 본질과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명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왜라고 묻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심리 실험부터 우주적 추측까지 이 모든 여정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거나 가장 놀라게 했나요? 알고 싶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어떻게 부딪히는지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하강에 당신의 시간과 호기심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매혹적인 주제의 깊이로 떠나는 이런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함께 탐험할 더 많은 심연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